했죠.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캣닙이라고 한 건 일종의 박하. 우리나라에는 박하, 개박하가 있는데 개박하라고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하잎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요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파리가 꼭 박하잎이고 또 냄새도 그런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있고. 근데 이제 캣닙이라는 것은 조금 그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요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생했지만은 지금은 이 미국 쪽에 북미, 특히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도 이제 자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몇백 년 전에 들어와서는 거니까 이제 자생이죠. 키는 뭐 한 50cm 되니까 이 정도 될 것이고, 좌우간 솜털이 있고 줄기가 네모집니다. 박하과의 식물 저것은 줄기가 네모진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냄새라는 건 어떤 향기, 박하향 되게. 근데 이제 냄새는 여러 가지 좀 종류에 따라서 냄새는 다릅니다. 잎은 줄기에 이게 대생이라고 해서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줄기가 이제 네모졌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 나고 이렇게 대생, 요게 대생입니다. 이렇게 나는 건 어긋나기고, 이건 대생, 마주나기입니다. 마주나기. 우리말로 하면 마주나기, 어긋나기 이렇게 대생, 이게 마주나기로 되어 있고, 잎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 되게 이렇게 좀 긴, 여기 이제 이런 톱니가 있죠. 그래서 작은 꽃들이 끝에서 꽃들이 핍니다. 여기서 지금 꽃 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꽃에 그 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벌식물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꿀이 많아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꽃과 잎, 줄기 등에 어떤 그 청량감 있는 향기, 박하향이 그렇죠? 박하향. 그러니까 박하향이라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청량감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건조하면 요게 더 강해지고 또 이게 이파리를 부비면 강해지고. 캣닙 꽃봉오리에는 거기 보면 약효가 풍부하다 그러는데 이 그 청량감 있는 향기 이것이 최면작용을 합니다.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발한작용, 해열작용, 땀도 내게 하고 또 열도 없애는 그런 작용이 나기 때문에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신경이 쇠약하다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또 이게 화한 어떤 그 박하, 이게 화한 기운은 위를 갖다가 굉장히 움직이게 해줘요. 그래서 위장장애, 그 소환될 때 우리 왜 포룡환이나 그 소화하는데 먹는 그런 한약이라든가 뭐 또는 양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보면 향기가 굉장히 납니다. 향이 있는 것이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장약으로도 많이 쓰고, 특히 설사라는 건 이제 장이 잘 그 기능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요것을 먹으면 기능이 잘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설사도 먹고, 그래서 소화제, 지사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씁니다. 박하도 많이 쓰고 요것도 씁니다. 한반에서는 이것이 동양에는 이게 없고 박하가 있으니까 박하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도 여기에서도 이 원주민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캣닙이라는 뜻은
아까 그 최면작용, 요 발암작용, 요런 작용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양이를 위해서 요 캣닙을 많이 수몰하는데, 연간 3,000톤 정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캣닙은 뭐 캣 이거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일종의 고양이로서는 체움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요. 체움제. 그러니까 흥분제 막 그런 것이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고양이보다는 숫고양이에게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잎을 그 고양이들이 막 반응을 하는데, 캣닙에 반응하는 동물은 오로지 고양이과의 동물뿐이라고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냥 환향기 그것만 있을 뿐이지, 뭐 우리는 그 체움성보다는 최면성, 그러니까 잠을 좀 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고양이만, 그건 왜 그렇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만은 이 향기에 체움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캣닙에는 이게 뭐냐 그래서 렙탈렉톤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고양이 코에는 특히 이 화학물질 렙탈락톤이라고 하는 렙탈락톤이죠. 렙탈락톤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감지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캣닙에 대해서 특이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탈락톤을 이루는 락톤이라고 했습니까? 넵탈락톤. 락톤이라는 화학물질에 넵타가 이제 이렇게 결합된 거니까, 락톤이라는 화학물질은 후각 자극물질 내지는 향을 유발하는 그 물질을 이제 발산하는, 예를 들어서 땀을 흘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이 바로 락톤입니다. 그래서 렙탈락톤은 일부 고양이에 있어서 전혀 해롭지 않은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 고양이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어쩌게 보면 수고양이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사람도 체움제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필요할 때는 체움제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런 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은 체움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달리 잘못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걸 말하자면 그 본의와는 다르게 이걸 써가지고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그냥 잘못 쓰이는 거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원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에게 피해냐 아니면 좋게 도와주는 거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으로 이성 간에 터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서로 간에 원하는 경우를 하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게 더 둘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경우 터치, 이것이 이제 성희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되죠. 근데 실용이냐 아니냐는 것은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캣닙은 고양이들에게는 오히려 체움제와 같아서 이게 고양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뇌를 자극해서 고양이를 아주 흥분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이걸 좀 굉장히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걸 한 3,000톤 이상이 지금 고양이를 위해서 이것이 소비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고양이들을 위해서 소비되는 겁니다. 이 캣닙은 특별히 뭐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써가지고, 아까 저기 있던 저 위에 얘기했듯이 물론 최면작용, 발암작용, 해열작용에 의해서 정신이 불안하다든가 신경 쇠약하다든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설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람도 이거 씁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얘기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뭐 설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니까 뭐 그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걸 주면 고양이가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용으로 3,000톤 정도 이제 마른 걸로 3,000톤은 굉장한 양입니다. 이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가치로도 있죠. 자, 생김새를 잘 보세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생김을 볼 수 있습니다. 캣닙이 여기는 흔히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박하잎 같은데 하고 보면 캣닙입니다. 뜯어서 냄새 맡아봤을 때 향기가 있고 그러면 캣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를 잘 보세요. 색에 여러분은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양 자체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칼라를 인쇄하면 값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본 나중에 이제 합본이 있어요. 합본 두껍게 해서 그 건강식물학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했을 때는 이게 칼라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인쇄이기 때문에 값은 조금 더 높고 어쨌든 이런 건 칼라로 또 봐야 되니까요. 어쨌든 암고양이보다는 수고양이를 위해서 이걸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죠. 어쨌든 요거 있으면 만약에 배가 무지히 아프고 뭐 또 정신도 별로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하고 그런데 뭐 어찌 달리 약도 없고 할 것이 없다면 이 식물을 하나 뜯어다가 옆에 놓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게 되고 정신이 안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소화가 안 될 때 혹시 요새 뭐 소화제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것을 달여 먹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종류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캣닙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뜯어다가 잎을 보고 도감을 또 보고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는지 또 줄기가 네모졌는지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다 확인하면 돼요. 원래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식물학을 가르쳤는데요. 조금 더 이것을 좁게 하면 식물 분류학, 생태학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 식물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제 알으려면, 그걸 가르치려면 한국에서 나는 식물이 5천 종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땅은 작은데 유럽 그 큰 유럽 대륙에 한 5천 종이 납니다. 근데 한반도에 5천 종이 나요. 이게 굉장하죠 숫자가. 이 5천 종을 다 알면 좋지만 다 아는 사람 힘들고 최소한도 2천 종은 딱 봤을 때 이건 캣닙이다, 이건 호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대학 교수는 다른 과목은 또 이렇게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은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비료가 많고 예를 들어서 걸기가 많은 토양에서 난 것은 잎이 커요. 그리고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난 것은 잎이 작습니다. 식물체도 작고 하나는 많아고 하나는 이렇게 크고 잎도 크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종류는 같거든요.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환경이 1이냐 2냐이 달라서 그렇지 이것이 크고 작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요것이 또 다르고 이것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잘 보면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거 한의사 하는 사람들이 약초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주로 약초를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마른 약초 썰어놓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마른 약초는 뿌리를 썬 것도 있고 줄기를 썬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식물하고 봤을 때는 이게 안 좋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한의과 대학생들 이제 산으로 같이 다니면서 이게 산당귀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파리는 이렇고 꽃은 이렇게 생겼고 뽑는 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썰으면 이렇게 생겼고 지난 학기에 썬 모습 이런 것이 좀 다르죠. 옷비슷하게 쓰면은 예를 들어서 감초는 주로 그 사막에 모래밭 이런 데서 나요. 그 감초 식물이 있으면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길게 뻗습니다. 이것을 자르니까 마늘 길어야 이제 두꺼야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생긴 거 봤을 때는 감초지만 썰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어슷하게 씁니다. 이렇게 반드시 안 쓰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크게 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작은 것을 각도를 더 눕혀서 쓰면 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뿌리가 크고 작고를 볼 수 없어요. 보려면 요게 직경이에요, 요게. 이걸 보면 안 되죠? 이건 엇썰어서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썰어놓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가르쳤는데, 그런 걸 하려면 최소한도 2,000종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0종, 이게 무엇인 것 같은데, 생각이 얼른 안 나고, 그럴 경우에는, 즉시 도감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캐가지고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산에서 직접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집에 와서 찾아본다든가 막 이렇게 하죠. 최소한도 반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자꾸 보면은 알죠. 근데 봄에 갔다가 겨울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봄에 가면 새었고 그래서 항상 산에를 다녔습니다.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그냥 여유만 나면 산에 가서 이렇게 보고, 난 거보다, 새싹 돋아나는 것부터 쫙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건 뽑아다가 말리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꼭 이런 것은 저는 이제 뜯어오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을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둬야지 뜯어와 버리면 식물 거기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둬야 됩니다.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나고 그래야지 캐오거나 뽑아와 버리면 다음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 산에 가거나 하면 뜯어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대로 이제 필요하다면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에서 이 표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본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전체를 뜯어온다든가 캐온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어쨌든 캣닙 캣닙이라는 것은 캣닙입니다. 캣 그러니까 캣이라는 건 고양이죠. 캣 닙은 글쎄 이게 어떻게 들은가 모르겠습니다. 자만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넵타 카타리아라는 소리는 넵타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넵타락톤이라고 그랬죠? 넵타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락톤하고 합해져서 넵타락톤이 되는 그 향기가 되는 건데 이 넵타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학명으로는 넵타 카탈리아. 예, 그냥 우리 보통 이름으로는 고양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캣닙.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뭐 캣닙은 그 정도고. 다음 8번째로는 캐모마일. 캐모마일이죠. 마티카리아 카모밀라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야외에서도 많아요. 이게 이제 캐모마일인데 국화꽃 비슷하게 생겼죠? 국화꽃 비슷. 그게 국화과 식물입니다. 이게 보면 국화꽃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꽃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은 국화를 비롯해서 그러한 식물이라고 해서 국화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둥글고 곁가지가 있고 잎은 긴 모양을 하고 대생이고, 대생이라는 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생. 이거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마주나기. 대생이란 마주나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어긋나기, 우리말로 어긋나기를 하는 것이고, 호생, 어긋나기는 호생, 이거는 대생, 마주난다, 이거는 대생, 마주난다, 호생,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뭐 한문으로 호생, 대생 하는데 꼭 우리말로 뭐 이렇게 마주나기, 어긋나기 이러면 뭐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지 끝에는 1.8 내지 2.5cm 정도, 그러니까 코러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그 꽃이 나죠. 꽃뿌리가 있고 거기서 꽃이 핍니다. 한 5월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가을까지 핍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캐모마일은 꽃을 말려서 이게 그 전초를 말려서 쓰는 거니까 그 사이에 5월에서 9월 사이에 뽑아서 말려서 이제 쓰면 됩니다. 수확이라는 건 가장 약효가 많을 때니까, 가장 약효가 많을 때는 꽃이 필 때입니다. 제일 많을 때는 원래는 꽃 피기 직전에 가장 유효성분이 많습니다. 꽃이 확 펴버리면 유효성분이 상당히 이제 소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런 상태가 돼야 수확이 좋죠. 꽃이 안 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꽃이 피기 직전부터 꽃이 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꽃도 뭐 한 번 확 피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몇 개월간 펴요. 새로 자꾸 커나면서. 캐모마일은 기원전 900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0년 전이 되겠죠? 900년 전에 그 의사인 디오스 쿠리데, 이걸 이제 독일식으로 하면 디오스 쿠리데가 열이 나는데, 이걸 그 미국 서양 사람들도 열이 나는데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나 해서 이 식물도 이용해 보니까 캐모마일이 해열제로 좋더라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의사라는 것은 이런 식물에 많이 지식이 해박해서 어떤 병에는 어떤 걸 먹고, 마지막 아까 소화제는 캣닙을 소 안 될 때는 먹고, 그 다음에 요걸 옆에다 놓고 잠을 자면 잠이 잘 오고, 뭐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의사죠. 뭐 지금 여러분 의사 그러면 뭐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고 그랬지만 옛날에야 뭐 옛날부터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특히 식물학적, 약용식물 의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집트에서는 캐모마일이
말라리아는 여름에 그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는 거이죠. 굉장히 열이 납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열나고 뭐 문제가 되는데 말라리아 사실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게 하고 안 나가고 그러는데 집 밖을 안 나가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선 분리를 하는 거지 그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내성을 길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양에서는 패스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흑사병, 패스트. 지금 패스트 병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우리 몸에 그 패스트에 대한 저항력이 다 있어서 별이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안 걸립니다. 안 죽고 증상도 안 나타납니다.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게 또 있어요. 요새 에볼라 바이러스 무슨 독감 하는 것들 몇 년, 10년, 20년 전만 해도 사스 이런 것이 다 코로나 같은 것들입니다. 1, 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스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죠?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 지금은 사스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에볼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성이 생겨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내성이 우리 인류에는 아직 내성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는 몇 년 동안이 이제 중요하죠. 그때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 캐모마일을 그런 마라리아 치료제로 썼습니다. 마라리아 자체를 낫는다기보다는 캐모마일이 해열제로 좋았기 때문에 해열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걸 마라리아 치료하는데 쓰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마라리아면 지금이니까 마라리아 그러지만 옛날이야 신이 노예서 생긴 병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을 이걸 먹으면 나으니까 이 신이 내린 약이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봉헌하기도 하고 봉헌한 걸 또 잘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차로 끓여서 이제 먹으면 원기도 회복되고 이것을 캐모마일을 정원에다 심어놨더니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더라. 그것도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병이 있는데 그 식물 병도 요게 이제 못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연구한 자료가 없어요. 사람에 관해서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해서 많이 연구했지만 왜 다른 식물이 병드는 것을 캐모마일 식물이 막아주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관찰은 있어요. 그렇더라. 병약한 식물을 사이에다가 심었더니 식물들이 잘 자라더라. 병이 안 들고. 그럼 뭔가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캐모마일은 정원 여기 있죠? 마티카리아 카모밀라 그래서 점원 카모마일. 점원 카모밀라는 점원이란 말은 독일 그러죠? 카모마일 또는 로만 카모마일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름을 넣어서 캐모마일을 얘기하지만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점원 캐모마일은 마티카리아 카모밀라고 로만 카모밀라는 마타카리아 렉티카. 예,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벼에서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같은 쌀을 여는데 어떤 건 검은 쌀이 나오고 어떤 것은 흰쌀이 나오고 그러나 쌀은 쌀이거든요. 같은 종인데
근데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주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죠. 종류가 다르니까 다른데 거의 비슷한데 점은 캐모마일이 쓴맛이 덜합니다. 이 로만 카모마일은 쓰고 더 쓰고 뭐 쓰다는 건 약간 차이겠지만 그래도 쓴 것보다는 같은 값이면 쓰지 않은 것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로만 캐모마일이 저만 캐모마일이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캐모마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 그 다음에 꽃 피기 시작한 지 약 3, 5일 지난 뒤에 아까 꽃이 폈을 때 확 피는 게 아니라 3, 5일 지나면 이제 꽃벌이 확 벌어졌겠죠? 그때 말린 꽃을 이용하는데 꽃을 뜯어서 말립니다. 말려서 있는데 정유, 청색소, 고미질, 플라빈, 쿠마린 정유도 들어있고 청색소도 있고 고미질이라는 건 쓴맛 내는 것입니다. 플라빈, 쿠마린 등등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로 이용할 때는 한 3g, 그러니까 가루로 된 거, 가루 안 했더라도 부스러뜨린 거, 찻숟갈로 하나 정도만 3g, 그렇게 해서 그 한 잔 차를 우려내면, 그 정도로. 끓는 물에다가 이걸 넣고서 뚜껑을 덮은 뒤에 한 5분쯤 지나면 우러나게 되죠. 우리 차 마실 때 다 그래 마시잖아요. 찻잎, 마른 찻잎을 갖다가 좀 넣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지나면 이제 우러나면 그 찻잎은 걷어내거나 아니면 불어가면서 물만 마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찜질해도 좋고 양치질해도 좋고. 그러면 찜질이나 양치질, 찜질이라는 것은 어디 이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물을 뜨겁게 해서 그냥 찜질하는 것입니다. 양치질은 그 캐모마일 차 만든 그걸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할 때는 차로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이 나라 그 소리입니다. 200가량 많이 넣어서 꽃을 넣어가지고 꽃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분이 뚜껑을 덮은 뒤에 우려낸 시간도 좀 오래 있다가 그걸로 하고 목욕물로도 써요. 이게 그때는 이제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한 50g 정도면 한 컵 정도 숟갈로 해서 한 15숟가락 숟갈 이 정도를 이제 넣어서 1리터 물에 넣어서 끓입니다. 그러면 우러나죠? 그런데 이제 목욕물에 붓는 거죠. 그냥 그 캐모마일 그 자체를 마른 꽃이 아니고 막단 꽃은 그냥 목욕탕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화 같은 데서 우리 보면 장미꽃잎을 그 목욕탕 위에 그 물에다가 착 해고 꽃잎으로 그 속에서 목욕을 하는 비구인들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꽃 자체를 띄워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이 좀 많아지죠. 어쨌든 그러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을 우려내 가지고 목욕물에 그걸 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눈 후 염증했는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같은 데 착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여기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뿐 아니라 엘러지가 있는 경우는 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것에 어떤 그런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엘러지 이런 사람은 안 써야죠.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차도 음료수로 마셔도 이제 안 되죠. 속에서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치료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치료용도 이제 이게 또 엘러지가 되면 치료용도 못 쓰게 되니까 어쨌든 음료를 한다거나 또는 목욕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엘러지 있는 사람은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써야죠. 캐모마일. 그래서 캐모마일은 주로
해열제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캐모마일은 흔히 그 풀에, 들에, 또는 우리 화단에 이게 지나가다 보면 흔히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캐모마일이구나. 그래 아시면 되고, 혹시 그 꽃이 많이 핀 게 있으면 늘 보는 건 아니라도 꽃을 좀 따다가 그 샤워할 적에 목욕물 해놨을 적에 띄워놓고 그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부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하루에 한 6종류 정도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한 40종류 선정을 해놨으니까 한 66, 36, 6종류씩 하면 돼요. 차이부스는 근륜절개 쓰고 엘리움 속입니다. 엘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정부지 뭐라 부추, 마늘 이런 속을 엘리움 속이라고 합니다. 엘리움. 그런 것이 엘리움입니다. 속, 식물인데 파 속이죠.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요. 요것도 화단에 보면 가끔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그림을 이렇게 꽃은 이렇게 핍니다. 저렇게 보라색 꽃도 있고 연 보라색 꽃도 있고, 저거는 적황색이랄까요? 진보라고 할까요? 이런 꽃이 있는데 이파리를 보면 이렇게 부추잎같이 부추라고 해야 되겠죠? 부추. 그 잎같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잎은 이렇게 꽃 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보라색 꽃이 핍니다. 동그랗게 나와서 잎이 2, 3mm로 가늘고 연하고 약 6, 7월경에 그래 봄에 핍니다. 봄, 여름에 꽃이 피는데 끝에 사냥화소로 동그란 모양의 꽃, 마치 그 꽃을 보면은 토끼풀의 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핍니다. 이건 차이부스라고 복수용으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가 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포기가 아니고 여러 포기가 나서 차이부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색 또는 자색에 가까운 꽃이 저렇게 핍니다. 자, 이 차이부스 여기에 꽃에 오일이 이제 나오는데 유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향기가 좀 독특합니다. 황 냄새를 아세요? 아주 향기로운 건 아닙니다. 유황 냄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요리 향신료나 치즈, 오믈렛, 드레싱, 샐러드 이런 거 하는데 많이 써요. 스프에 쓰이고. 이게 서양 요리죠. 이건 식욕을 증진시키고 특히 신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혈압도 내리게 하고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고, 또 그 향기 이런 거 있어요. 소화도 좋고, 피를 맑게 하는 특히 정혈작용을 하고, 칼슘 많기 때문에 손톱, 이빨 이런 성장에도 좋고, 어쨌든 이 철분이 풍부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한 방울에 되면 강장,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혈압도 내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이 쓰죠. 샐러드로 먹고, 꽃보다는 잎을 이렇게 해서 샐러드로 먹고 그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요와 똑같지 않아도 부추나 파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부추는 한국 사람 잘 먹죠. 우리는 꽃도 먹지만 꽃 말고 이파리를
썰어서 먹습니다. 굉장히 그 신을 강하게 해준다, 보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매운탕, 예를 들어 복, 여러분 복 먹어본 일 있습니까? 복은요 그 특수한 복이에요. 적을 만나면 공기를 확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컵입니다, 배가. 이게 복입니다. 여기에 가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복이. 근데 이 복에 복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맛있습니다. 피에 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복 잘못 먹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맛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을 요리할 적에 부추를 굉장히 넣고서 부추를 그냥 많이 먹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많이 먹죠. 그거를. 부추는 일종의 강장제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장에 강장작용도 하고, 이건 한방에서는 이것에 포커스를 줘가지고 강장식물로 들어갑니다. 강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운이거든요. 우리 왜 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력이란 성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강장 그 신장에서 에너지가 풍부해야 말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 반경도 크고 몸짓 발짓도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사람은 벌써 딱 보면 어깨부터 축 늘어져요. 이렇게 축. 걷는 것도 그렇고 말도 힘이 없고 그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력이 좋다고 하는 건 성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약이라는 것은 그 보신약입니다. 보신약. 이 보신제로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파, 마늘 이런 것이 부추. 먼저 번 내가 머위를 설명할 적에 설명할 적에 그 얘기를 했죠. 머위 보고도 월담초라고 하고 월담초라고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멀덕입니다. 벌덕. 미국말은 벌덕. 머위의 이파리를 한국에서는 데쳐가지고 나물을 무쳐 먹어요. 근데 또 하나 월담초, 두 가지 월담초, 하나는 부추. 부추도 월담초, 한문으로 똑같습니다. 월담이라는 건 담을 뛰어넘게 하는 풀이다. 그래서 월담초입니다. 월이라는 건 뛰어넘는다. 담을, 월담초. 머위는 왜 월담초라고 했냐면, 머위를 먹으면 정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못 쓰겠다고 다 캐서 담 밖으로 내버린다. 그래서 월담초. 부추는, 부추를 김치도 담고, 매운탕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잘 먹였더니, 새벽에 담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 그래서 월담초라고 이게 서로 작용은 서로 반대적인 것인데, 이것은 주로 그 절간 음식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또, 수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절간 음식이 맛있다 그러는데, 맛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선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추. 요건 너무나 정력을 좋게 해서 담 넘어가는 거고, 너무나 정력이 떨어지니까 뽑아 내버리는 것이고, 이름은 월담초라고 하는 게 그 정상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속초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월담초죠? 월담초. 정력이 강해지니까. 정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동양 사람들이 주로 포커스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신장 강장작용보다는 방부제,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 좋고, 소화가 좋고, 정혈작용하고, 칼슘 성분이 많고, 이런 데 포커스를 한 것이고, 우리 동양 사람은
이런 것도 좋지만 신장에 강장작용을 한다는데 포커스를 쓰는 거고, 예,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게 강장제로 씁니다. 한약을 지을 때라든지는 이런 힘을 내는 강정제, 정력을 내는 서로 부추라든가 부추씨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마늘, 파 이런 것이 다 그런 데 들어가죠. 우리가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 쑥하고 마늘, 이게 마늘도 이 엘리움 쑥인데, 마늘은요 모든 그 엘리움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마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균도 죽어요. 이 쑥에는 그 우리가 상처나죠? 이 마늘을 찧어서 발라버리면 세균 못 들어갑니다. 아프긴 하지 세균 못 들어가요. 옛날에 그 기계병이라고 피부병 올랐을 때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마늘 찧어서 막 피부에다 문질렀어요. 아픈데 낫습니다. 세균도 죽어요. 네.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사스, 요번도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걸린 것입니다. 거의 다 났고, 요새 한 10명밖에 안 된다고, 새로,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과는 10분의 1도 안 되죠?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생겼지만, 한국은 그저 10,000명 수준, 확진자 10,000명 수준에서 지금 8,000명 이상은 이제 낫고, 나머지가 남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병이 걸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걸 보면, 아마 무슨 음식을 먹는데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먼저 사스도 왜 한국에서는 별로 중국 사람 많이 죽었는데 한국에서는 얼마 몇 명 안 걸리고 그냥 지나갔냐. 그래서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김치를 담고 이럴 적에 마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마늘, 고추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얘기가 있는데 전혀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뜻이 또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좀 내성이 생겨서 우리 몸속에 그 마늘 먹고 그런 성분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못 들어오니까 비율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부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 콜스풋인데, 요것은 어디 간혹 보니까 어떤 화단에 보면 있던데,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자주 보지 않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제 도달합니다. 이파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뿌리고, 그 굵은 뿌리에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줄기가 또 생겨납니다. 콜스풋이라고 하는데, 콜스풋이니까 다리. 그렇죠? 국화과 그 식물인데, 학명은 투실라고 팔파라. 잎은 머위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벌떡의 이파리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꽃은 민들레가 닮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땅에 딱 붙어 깊이 높이 가는 건 아닙니다. 꽃대가 먼저 나와서 그냥 서양 민들레를 닮은 노란 꽃이 한 송씩 피고, 꽃잎을 따서 말려두고 이제 이용합니다. 콜스풋은 기침에 아주 좋습니다. 아까 카모마일은 해열제라고 그랬죠? 콜스풋은 기침.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시간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중요시하냐면 심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도 심장을 가지고 해요. 우리 연속극이나 방송에서 보면 심장 뛰다가 삐 하면 죽었다고 판정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심장으로 않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로 판정해요. 쓰러졌어. 그럼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보고 안 쉬면 죽었고 숨 쉬면 살아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서양 사람들은 심장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더 맞냐? 심장이 멈추면 죽고 폐도 멈추면 죽죠. 근데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보는 관점이. 그런데 심장도 대단히 중요하고 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생명에 더 직결되느냐라고 한다면 폐입니다. 폐. 지금 코로나도 이게 폐 문제로 폐에서 폐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폐는 비닐처럼 생겨가지고 한층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없습니다. 혈관만 가 있고 신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운동한다고 하는데 심장 같은 건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동은 튼튼해지기도 하죠. 이 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는 이 갈비뼈 사이 근육에 따라서 갈비뼈가 커지면 폐도 같이 커지고 이걸 오므리면 오므리 들고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폐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15 한껏 들이마신 뒤에 그래서 완전히 내뱉기를 여러 번 하면 폐가 완전히 늘어났다가 완전히 오므려 들어가 하면서 세포가 튼튼해져요. 요새 여러 가지 약들을 선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폐세포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폐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서 좋은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죠. 물론 운동을 안 해도 좋은 약을 먹으면 도움은 돼요. 많이 안 돼서 그러지. 근데 이 폐 운동을 하면서 그런 약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되죠. 그 약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약만 먹는다고 해서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심호흡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가 튼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만 코로나 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다 떠다녀요. 누구나 다 한 번씩 마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USC에서 검사해 보니까 약 10몇 % 정도가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이랍니다. 그걸 신문에 보니까 약 40만 명은 이미 코로나를 앓고 스스로 나섰을 거다. 그런 숫자를 계산했던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코로나와 싸워서 한번 나선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지. 지금처럼 문 닫아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안 되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어쨌든 폐를 튼튼히 해야 일단은 되고요. 물론 약한 사람이야 병 걸려서 죽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무슨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은 적응해서 살아남고 다음 때는 괜찮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 속에 우리 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는 사람을 내버려두자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거담제 진해라는 건 기침을 멎게 하는 거고 거담은 가래. 그러니까 폐가 병들면
그 폐가, 세포가 죽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고름 같은 게 생겨요. 죽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뱉게 되는 게 우리 가래인데, 그래서 폐렴이 있을 때 가래가 많이 나와요. 폐염증이 있을 적에. 어쨌든 그런 것을 없애는 콜스풋은. 그래서 담배풀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 콜스풋을 태운 연기를 마시면 천식감기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근데 연기를 담배 피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담배도 사실은 옛날에는 약으로 피웠으니까 지금도 뭐 대마초 담배는 약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라 했는데 일종 어쨌든 폐 속에 연기를 집어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약용 담배로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약용 담배로 쓰는 것이 요 콜스풋은 규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 대마초는 워낙에 마약 성분이 강하니까 규제를 많이 하죠. 대마초는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삼배옷, 옛날 삼배옷 많이 입었잖아요. 삼배옷을 만드는 섬유가 크게 우리 키보다 더 커요. 밭에다 옛날에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큰 손대 이파리도 나고 잎을 잘 따버린 뒤에 여기서 이제 이 줄기를 갖다가 뭉쳐가지고 큰 가마솥에서 쪄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질기니까 또 다슨 대나무 같은 거 주고서 대고 쭉 훑으면 아주 껍질이 벗겨져. 속껍질만 남아요. 이게 섬유입니다. 섬유. 그것을 말려요. 찢어가지고 이어서 감아가지고 나중에 말려. 이게 삼배옷입니다. 삼배. 그걸로 만든 옷이 삼배옷. 요새는 삼배옷이 그전에는 흔하고 비단옷이 아주 귀해서 비단옷은 부자 사람들이 입고 삼배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요새는요, 삼배옷값이 굉장히 비싸죠? 비단옷보다 더 비쌉니다. 주로 죽은 분들이 죽었을 때 삼배옷을 입히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새는 그 옷도 죽어서도 가난한 그 옷 입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비싸졌어요. 어쨌든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삼 이파리는 다 섞여서 거름으로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양에서는 이걸 대마초라고 나도 들었는데 대마초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립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삼배옷을 만들기 위해서 삼을 심어서 가꾸기는 하되 이파리를 떼어낸 이파리는 신고하고 완전히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함부로 누가 갖다가 말려서 담배 피거나 하면 마약관리위원법으로 마약관리법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제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 30살쯤 됐던가 나는 이게 싱그러우니까 하다 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이게 대마초구나. 그때는 마약 우리가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려서 담배로 피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삼잎을 갖다가 알코올에 담가요. 약간 담궈놓으면 엽록소가 빠지고 노랗게 됩니다. 그걸 말려요. 그걸 담배로 피우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재배해서 팔고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콜스풋은 그처럼 이제 담배로 피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정제, 거담제 이런 걸로 즉 호흡기계통 치료에 씁니다. 그 콜스풋은 사포닌, 탄닌, 점액, 칼슘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아연도 있고 알칼로이드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진해, 거담 외에도 유과용으로 생잎을 찧어서 예를 들어 어디 종기가 났다든가 붙인다든가
상처가 났다, 약이 없을 때 붙이면 낫습니다. 이게 종기에 붙이면 진통 치료가 됩니다.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민들레 꽃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꽃잎이 좀 다르죠? 꽃잎이 달라요. 이와 같이 대공이 많은 게 아니라 이파리만 나오고 꽃대가 쭉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꽃을 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잎은 뭐 말려서 연기를 쓰거나 하는데 쓰고, 꼭 민들레처럼 노랗고 피는 것도 이렇게 꽃봉으로만 싹 나와서, 잎은 작은 거니까 이게 핍니다.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언뜻 민들레와 비슷하다, 민들레인가?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파리가 저렇게 넓으면 머리처럼 이파리가 민들레는 길잖아요. 저렇게 생겼으면 이 코스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책에 찾아보면 되죠. 이거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40가지 그 신문 다 남겨보면 되잖아요. 거기에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컴프리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컴프리는 지집과 식물인데 꽃이 보라색으로 핍니다. 이렇게 보라색, 아주 꽃도 이쁩니다. 컴프리.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이고 잎은 무엇은 없고, 잎이 달린 곳에는 밑으로 흘러 날개처럼 되고, 대개 봄에서부터 여름 사이에 저런 꽃이 핍니다. 흰색도 피지만 주로 자주색이 많이 있습니다. 흰색도 같이 펴요. 자주색 옆에 흰색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흰 것도 피고 자주색도 피고. 캄프리에는 이 영양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이 1.7g 있는데 그 양 속에 탄수화물은 87.8g, 칼슘이 37mg, 칼슘 굉장히 많죠? 인도 많고, 철은 2mg인데 칼슘은 37mg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슘이 엄청 많은 거죠. 인과 칼슘. 그다음 비타민 B1, B2, B6, 12, 비타민 C, E, 엽산, 아란토인, 유기, 게르마늄, 이런 것이 이제 비타민 12도 있고, 유기 게르마늄 굉장히 좋은 거죠. 일반 채소에 없는 바이타민 B12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잎이 있는데 잎이 털이 다 있거든요. 털에 많이 들어있어요. 털에. 이 B12는 조혈작용을 합니다.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 적혈구를 만들어. 그래서 빈혈에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컴프리가 빈혈에 있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체내 게르마늄이, 무기 게르마늄은 흡수되지 않지만은 유기 게르마늄은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칼슘 다른 데도 막 팔잖아요. 칼슘은요, 조개 껍질 부수면 그게 칼슘입니다. 근데 조개 껍질 부순 것도 칼슘이고, 근데 문제는 칼슘 이온으로 돼 있느냐, 칼슘은 이과 이온이거든요. 그냥 CA면 이것은 무기물 칼슘, 요건 이온화가 된 것. 이건 눈에 안 보이고, 이제 녹았으니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칼슘을 한 병에 얼마씩 50불씩 팔기도 합니다. 밥에 먹는데도 넣고 넣으라고 선전하는데, 이 칼슘 바로 먹어봐야 1%도 흡수가 안 됩니다. 요 상태를 흡수해야 돼요. 칼슘 이온으로 흡수를 하면 고기나 식물이나 채소나 고기 속에는 이온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소나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흡수해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광물 상태로 흡수하면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약으로 파는 건 다 이런 걸 팔거든. 이게 1%도 1% 미만 1%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칼슘이 많은 식물, 칼슘이 많은 고기 이런 걸 먹어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컴프리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성 비닐에 좋고요. 특히 유기게르마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예, 게르마늄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탈수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균도 죽여요. 탈수소 작용은 우리 소독약으로 알코올 말고 H2O2 과산화수소 있죠? 이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것을 바르면 불불 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탈수소를 하기 때문에 세균이 죽어요. 그래서 소독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치조농류라든가 환원균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생겼다, 상처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 이제 찧어서 바르면 좋고, 컴프리오 엽록소는 조직세포 활동을 활발하기 때문에 변비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컴프리는 그걸 뭐 우리 같으면 나물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좋고 녹즙을 만들어도 좋고, 예, 컴프리는 저 녹즙용으로 많이 쓰죠. 위궤양, 위산과다에다 아주 좋습니다. 세균 감염을 막아주니까 세균을 죽인 역할이에요. 마늘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마늘보다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마늘은 이 살균력이 굉장한 것입니다. 마늘은. 아마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병에 상당히 내성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다음에 마늘하고 쑥을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 민족 중에 흉년 들으면 배고파서 다 죽죠? 한국 사람이 제일 늦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메말로 비가 안 와도 돋아나 있는 게 쑥입니다. 쑥. 쑥은 나요. 다른 건 말라 죽어도. 그 쑥을 뜯어먹고, 또 마늘 같은 그런 거 종류가 많아요. 엘리움 속 종류가 마늘뿐 아니라 뭐 파 종류 이런 것들은 그 환경이 나쁘면 덩이 줄기만 땅속에 있고 위는 죽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돋아나게. 그래서 지금부터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소련 놈들이요. 그 우리 연해주에 살던, 연해주가 우리 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소련이 거기 오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점령해서 그 땅이 됐지만 거기서 고려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 시대에 고려인들을 수십만 명을 잡아서 열차 태워서 계속 중앙아시아로 그냥 보냈습니다. 어느 나라 보낸 게 아니고 가다가 그냥 문 열고 발로 차서 그냥 떨어뜨리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하는 스탄 나라에 참 그때 겨울에 한겨울에 그랬는데 다른 종족 같은 건 다 죽었을 거예요. 얼어서. 근데 우리 고려인들은 90%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맞아요. 들판을 거기서 캐고 막 해줬고 그러니까 그런 종자가 나오잖아요. 마늘, 뭐 엘리움 속 뿌리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 캐가지고 삶아서 우려내서 그걸 먹으면 영양가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걸 먹고 겨울을 지냈어요.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결혼으로 막 여러 피가 섞이다 보니까 뭐 2세, 3세가 이게 돼서 혈액은 섞였지만 그래도 70% 우리 종족입니다. 그런 사람들 요새는 한국에 와서 많이 이러고 또 돈을 벌어서 가기도 하고, 요새는 교류가 있으니까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서 그들을 또 교화도 시키고 또 보호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끈질긴 것이 바로 쑥. 그냥 한 겨울 지나고 맨 먼저 나는 게 쑥이거든요. 쑥만 나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다른 식물은 예를 들어 커플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부어요. 부항난다고 그래. 몸이 퉁퉁 부어. 근데 쑥은 아무리 먹어도 부항나지 않습니다. 쑥만. 그래서 쑥은 그냥 물에 데쳐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그 자체가 영양이 있어서 쑥만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어려웠어요. 부자도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봐야 뭐 아침 조금 먹고 점심 저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 한 그릇이나 있으면 쑥을 따다가 한 손 넣고 끓여요. 끓인 뒤에 밥 한 공기 부숴. 그러면 그걸 휘휘 젖으면 밥알이 듬성듬성 보여요. 그걸 한 그릇씩 퍼서 먹었습니다.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부모님들이 더 고생하셨지만 그거 먹고도 다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먹으면 그게 건강식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컴프리는 위궤양 위산화다 해도 좋고, 뿌리를 달인 즙은 호흡기 질병을 완화하고 설사도 치료하고 궤양 창상, 이 위장 호흡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컴프리에 피룰리지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카로이드인데 피룰리지딘이라는 성분인데 요게 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정맥폐쇄증, 암 이런 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하고 임산부나 산모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쑥은 상관없습니다. 쑥은요 누구나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전혀 해가 없는 식물을 선택해서 우리 신화에 나오듯이 아주 옛날에 그걸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그 없을 적에 곡식 같은 게 없을 적에 마늘, 쑥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먹지만 지금도 우리 쑥떡 쑥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쑥을 찧어서 물만 짜서 파란 물만 들이게 하는 쑥떡 만드는데 그거 말고 진짜 쑥을 다져가지고 쌀가루로 버무려서 만든 쑥떡,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쑥떡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 먹어본 일이 있는데 약간 쌉싸름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고 해서 좋았습니다. 자, 덴들라이언 요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덴들라이언은 우리말로 민들레죠, 민들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 민들레라는 소리는 동양 민들레, 한국에서 난 민들레, 서양에서는 서양 민들레. 근데 이게 잎이 좀 길고 달라요. 약간 종류가 달라요. 타락사금은 맞은데 이건 오피시널레스. 동양 민들레는 또 틀립니다. 그냥 꽃 모양 이런 건 다 같습니다. 민들레는 이파리를 샐러드로도 먹고 우리는 나물로도 먹고 고기 먹을 때 싸먹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민들레를 원래 야생의 민들레는 딱 띄면 하얀 즙이 나옵니다. 그 이제 유즙 같은 즙이 나오는데 젖분비에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게 하면
뜯어도 거의 안 나와요. 나와서 하얀 즙이 나오는 그것이 진짜 좋은 겁니다. 야생유가 쌉쌀하면서 거기에 좋은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마켓에 나오는 건 전부 길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뜯어봐야 그런 게 안 나와. 상치도 원래 야생에서 기르면 뜯으면 하얀 물이 나와요. 먹을 때 쌉쌀합니다. 근데 그 온실에서 기르면 한번 뜯어보세요. 상치. 하얀 우유 같은 게 나오는가? 안 나오죠. 그런데 물을 많이 주고 막 그게 온실에서 길렀기 때문에. 근데 온실에서 기른 채소는 성분이 적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야생 것과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야생 것이 하나라면 비닐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기른 것은 5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민들레 꽃은요, 이게 두사마사라고 해서 이게 하나 꽃이 아니라 꽃잎 같이 생긴 게 있죠? 꽃잎, 노란 꽃, 이런 것이 수백 개, 한 200개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암술이꽃, 수술이 있습니다. 이 꽃잎이에요. 그러니까 200개의 꽃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상화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꽃이 머리처럼 모여있다, 머리에 모여있다 해서 한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두상화라고 합니다. 머리 모양으로 모여있다, 두상화. 볕이 잘 드는 곳에 민들레가 납니다. 왜 요새 화단 같은 거 아니면 그 잔디밭에도 민들레 이파리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꽃만 노랗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잘 안 자라서 그런 거고, 그런 이제 비료를 주고 잘 자라게 하면 이파리가 상당히 크게 돋아납니다. 어쨌든 민들레는 줄기는 없고 이렇게 이게 줄기라는 건 잘 없고, 이게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 잎이 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꽃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꽃은 봄에 노랗게 핍니다. 다 노란색입니다. 하얀 꽃 피는 것도 있습니다. 하얀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건 뭐 하얀 꽃 피니까 하얀 민들레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노란색입니다. 노란 민들레. 어린 봄에 이것이 그 잎이 먼저 나기 때문에 그걸 캐다가 먹는데 쌉쌀하니까 삶아가지고 나물 먹습니다. 약간 쌉쌀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고, 우리는 한겨레는 주로 잎을 김치를 담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또 끓이는데 국보다는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도 끓일 적에는 푹푹 삶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물 무칠 정도로 그 끓는 물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을 끓여 먹습니다. 요것은요, 뿌리나 이런 거 잎을 말려가지고 끓이면 커피 대용품으로 훌륭합니다. 커피는 오히려 거기에 해로운 성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커피가 굉장히 커피 콩이 비싸고 그러니까 커피 비싸잖아요. 근데 커피와 비슷하고 오히려 커피보다도 더 그 성분으로는 좋은 것이 지천으로 있는데 그냥 뽑아서 쓰면 되는데 비싼 거 사다가 비싼 돈 한 잔에 5불 6불씩 주고 마셔야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내 커피 대용품이라고 진한 글씨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그 평소에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지천으로 있으면 캐도 되고 아니면 재배해도 되고 재배기도 쉬워요. 저기서 나온 꽃을 갖다가 하나 쭉 뿌리면 그냥 나니까. 이거 잘 말려서 부셔서 어떤 봉지 같은 데 넣어서 커피 이렇게 물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커피가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팔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 이건 약이거든요.
뭐 커피도 마시면 좋다고 뭐 그러는데, 그러나 요새 보면 커피를 몇 잔 이상 마시면 심장병이 어쩌고 그냥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돈 주고 마셔요. 이것도 잘 개발하면 싼 값에 좋은 건강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산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커피 제품 훌륭하다. 난 이제 썼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뭐 상품으로 만들거나 그걸 돈 벌거나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이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데에 뭐 의도가 있거들랑 한번 해보세요. 아직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 이걸 개발해서 잘 된다면 그냥 얼마든지 자연에서 커피콩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비싼 그거 안 쓰고도 얼마든지, 여기에는요 망간도 있고 바이오틴도 있고 글루텐, 이시놀, 이누린, 철분, 낙 굉장히 많습니다. 락시블린, 이루멘산, 판미틴, 세로친, 마그네슘, 니아신, 칼륨, 그래서 비타민에도 A, B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쓰기에 지상 최고 건강식물이다. 난 그렇게 썼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상 최고 건강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커피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음식을 어떤 건강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노인용이라든지 이걸 잘 어떻게 해서 샐러드만 먹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통조림이라든 통조림이 아니라도 어떤 시럽같이 이렇게 캔디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나온 것이 없으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눌린, 팔미틴, 세로친. 내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지상 최고 건강식물이다. 그것이 민들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열, 천식, 거담. 기침에도 좋아요, 이게. 유방암 이런 데도 좋고, 이것은 또 어린이를 가진 산모들은 젖도 잘 나오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에 이게 좋아요. 염증이 다려 먹거나 이걸 물을 이렇게 물로 씻어내면 염증도 나서요. 그러니까 이건 건강 음식이면서 약이면서 커피도 들 수 있으면서 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품을 개발하고 한 사람은 아직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머리 좋은 분은 이걸 어떻게 말리거나 생것으로 하거나 다지거나 어쩌거나 말려서 뿌리째 말려서 뿌리는 말려서 잘 가루로 만들어서 볶아서 커피로 우리한테 쓰고 생산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좋으면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산후의 전문위생고 이건 우리 한방에서는요 이걸 포공령이라고 해가지고 민들레를 포공령이라고 합니다. 당귀, 마, 향부자 이런 것을 같이 달여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간염에도 좋고 간에도 좋아요. 특히 민들레 종류는 간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민들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즙을 내서 먹어도 좋고, 한 3번만 생즙만 마시게 되면 그냥 아주 건강해집니다. 간도 우리 소화기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또 내가 하도 이게 내 마음에 들어서 특히 민들레 커피를 내가 그냥 쓴 것입니다. 민들레 커피는 민들레 뿌리를 말려 볶아서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맛과 빛깔은 물론 향기까지 커피와 똑같습니다. 커피라고 해서 팔아도 구별 못해요. 그건 그렇게까지 열 필요 없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커피는 똑같으니까 그런데도 양은 훨씬 많죠. 유해물도 없고 카페인도 없고 커피에 카페인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도 없고 유해물도 없고 습관성도 없고 중독성도 없고 영양은 풍부하고 차세대 건강 음료로 유명하다. 제가 여러분 나이만 돼도 이걸 연구를 더 할 텐데 물론 지금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한다, 뭐 비즈니스화한다는 건 이제 난 생각이 없고 여러분에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세대 건강음료로 유명하다고 내가 저 정도 썼을 정도면 얼마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또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이걸 배웠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걸 배워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었지 라고 생각이 들면 또 연락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고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것으로 산업화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로 인해서 잘 됐다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모든 게 다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오늘 6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카모마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 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카모마일 같은 것은 어떤 회사에서는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찍어서 그렇게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낸 회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들 때는 남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키네시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